저희 팀의 팀장은 소위 말해 정말 꼰대 같은데요. 맨날 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만 하고 좀 소위 말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꼰대 같은 상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뭐 고객도 마찬가지고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소위 팀장이나 임원들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만약 뭐 팀장이나 혹은 꼰대 같은 상사가 싫으면 사표를 내는 것이 사실은 맞긴 많은데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올바른 조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나 조직의 팀장들이나 임원들은 꼰대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팀장이나 임원들을 분류를 해보면은 크게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그리고 아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것을 본연의 역할로 생각하는 상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팀장이나 임원들을 보면은 상사형들이 거의 90% 정도가 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상형인 소위 리더형 팀장이나 리더형 본부장은 조직에서 한 10%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개 리더형들은 보게 되면 의사결정을 할 때도 자신의 과거 경험과 지식도 있지만 대개 의사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객관적인 데이터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항상 하위 실무 조직이나 혹은 구성원들을 아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일들, 리더의 일을 대신해주는 독립적인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자기 완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코칭하고 델리게이션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리더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이상적인 조직의 장들을 리더형 팀장, 리더형 본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조직의 팀장이나 임원들을 보면은 거의 다 상사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착하냐, 얼마만큼 인간적이냐와 상관없이 매니지먼트 유형을 보면 대부분 다 상사형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지나치게 부지런하게 되면 엄청나게 챙기고 피곤한 그런 상사들도 있죠. 정말 사람은 착하고 하는 일도 악의가 없는데 정말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팀원들이나 하위 조직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상사형 팀장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할 때는 특히 조직의 실무자들이 윗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실무자로서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시할 때도 지시받은 일을 언제까지 하라 그러면 항상 위에서 따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거에 대해서 조사 분석해서 나한테 좀 보고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다음 주 수요일 날 팀장에게 보고해야 될 결과물의 모습이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팀장님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를 갖다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아니면은 뭐 조금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좀 해달라 해서 먼저 한 발 앞서서 선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탓을 팀장이나 임원과 같이 윗사람 탓만 하지 말고 이런 꼰대 같은 상사일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조금 더 꾀도리가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팀장에게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팀장들이 의사결정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면 훨씬 더 괜찮겠죠. 예. 그런 팀장한테 뭐 예를 들어서 코칭을 요청을 해도 업무 지시도 불명확하고 뭐 일단 알아서 해보라고 하니 대응도 잘 해주지 않는데 이럴 땐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대부분 이제 팀원들도 코칭을 받는다 그러는데 팀원들도 뭐 성실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팀원들은 보게 되면은 자꾸 실행 방법에 대해서 윗사람한테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윗사람이 업무를 지시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팀장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은근히 업무 실행 방법을 마치 윗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뭐 대개 이제 꼰대형
저 상사들을 보게 되면은 대개 그냥 언제까지 무엇을 좀 해봐 하고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뭐 윗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어중을 잘 받드는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야. 하나를 이야기하면 두세 가지는 알아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뭐 고전을 인용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에 이제 실무자들인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에게 코칭을 받으려 그러면은 지시한 업무의 결과물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생각하기에 구체적으로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결과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 나의 생각을 먼저 구체적으로 말로 하지 말고 글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글로 표현이 돼야지만 비로소 코칭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의 생각이 전제가 안 된 상태에서 윗사람이 나에게 코칭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해봐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도 막연하게 코칭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 그리고 그 결과물을 이루어내기 위한 나의 전략이나 방법에 대한 생각을 글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그걸 팀장한테 들이밀고,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제 생각이나 방법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어 가지고서 팀장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갖다 이루어낼 것 같습니까?를 오히려 종용을 하고 그에게 어떤 그 팀장에게 오히려 압박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자꾸 주어진 상황이나 리더들을 갖다가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윗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고정 변수로 두고 내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저 사람의 생각들을 갖다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들을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